행복한 인생 멘탈 웰리스 챕터 4 친환경 환경 엔바이러먼털 웰리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엔바이러먼털 헬스 천연 제품을 활용하는 거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번 시간에는 유기농을 생활화하는 거. 이 유기농 생활화는 따지고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기농을 생활하겠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유기농 제품을 애용하고 친환경 제품을 애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을 하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화학제품, 일회용품 이런 거 안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거는 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유기농이, 오가닉 제품, 오가닉 많이 하잖아요. 유기농에 대한 거 여러분 개념을 쉽게 하게 되면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옛날 방식으로 아주 오래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재배된 농산물, 그런 재배하는 방법. 유기농 제품은 재배된 농산물을 얘기하는 유기농 생활이라는 것은 이 천연의 원료, 자료, 토양, 그리고 화학 제품이나 농약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을 유기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건강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친환경 웰빙 쪽의 이 유기농 제품들이 인기가 높죠. 그리고 유기농 제품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죠. 왜? 지금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걸 구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것은 토양, 흙이나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생물의 다양성, 그래서 이런 습지나 이런 데 가보면 없는 생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 환경의 보전 지역들, 이런 보전 지역들을 보존하는 게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들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유기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은 앞에서 친환경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걸 보충 설명이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친환경 인증 마크, 유기농 인증 마크, 이제 친환경 인증 마크 영역 안에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네. 유기농 인증 마크를 보는 거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여기도 DIY 여기에서는 유기농화해서 자급자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스스로 채소나 이런 육류 같은 경우는 스스로 키워서 먹는 건 쉽지 않잖아요. 시골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도 집안 환경을 위해서 화초나 텃밭 가꾸기를 여러분 요구하기 전에 한 번 더 보면서 그걸 도시에서 충분히 저도 해봤으니까 이제 그걸 것들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일반적으로 지역들이 이런 걸 살려준다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들 각각 그런 행사들을 열고 특수한 걸 하는데, 또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거를 내세워 놓고 그렇지 않은 장사치들이 몰려주는 것만도 사실어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러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하면 실제로 다이렉트 셀링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시골이나 이 지방을 가다 보게 되면 그 직거래 장터라 내세워 놓고 중국산 제품 파는 데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집에서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걸 이용해서 퇴비화하게 되면 약간 여러분 냄새 같은 거는 날 수 있는데, 과거에 보게 되면 진짜 유기농이 과거에 뭡니까? 집에서 소, 돼지 다 가축들을 키웠잖아요. 그게 이제 육류를 보충하는 것도 있지만 농사에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가축들을 집에서 뭔고 하면은 실제로 요즘은 미생물 환경 만들기에서 우리 똥클리닉 하잖아요. 대변 똥 가지고 어린 때 이제 미생물 샤워하는 건데, 그거를 집에서 먹이면서 키웠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지네. 과거 제주도 같은 데는 똥돼지 그래서 제주 똥돼지가 최고라 하는 것들이 화장실에다가 그것도 유기농 찝을 볼이나 아니면 벼 같은 것들을 깔아놓고 음식물들을 모으잖아요. 음식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먹이로 주고, 또 거기에 이제 통시하죠. 거기에서 그 변을 보고 먹고 자라서 고기의 육질, 사람이 먹는 걸 똑같이 먹는 이 가축들이 대체로 음식 맛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들을 잘 활용해서 갈아가지고 그걸 집에서나 아니면 텃밭 하시는 분들은 활용하는 거, 이거는 일부에 해당되는 거지만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주고, 또 화학 세정제 같은 것들이
다 화학 제품들이거든요. 세척력이 뛰어난 거는. 그거 대신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DIY 자급자족으로 만든 담아놓은 바로에는 식초로 헹구고 씻는다든가 아니면 소다를 활용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이제 생활화하는 거. 유기농을 생활화하려면 그 오가닉 로고라는 걸 여러분 쳐보시게 되면 세계 유기농 인증 이 마크가 100개도 넘거든요. 근데 나라별로 이제 뭐 USDA 오가닉 녹색이 하는 게 미국이 대표적인 거죠.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우리 영양제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이니까 그런 거 보는 거 뭐 이태리, 프랑스, 독일, 유기농 인종도 뭐 스위스, 뭐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독일 여러 가지 뭐 호주, 이제 호주 이런 데도 유기농 인증 마크들이 호주 같은 경우는 꼭 달팽이 위에 낙엽 그려진 이제 마크들이 있는 게 이제 호주 같은 경우 또 호주도 이런 그 국민 건강을 상당히 이제 많이 생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고기 등급들을 가서 보거나 가장 좋은 것도 호주 같은 데는 쌀도 FDA 검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푸드앤 드럭이잖아요. 그 음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거든요. 호주는 쌀도 FDA 검증을 받아야 되고 1등급 쌀, 1등급 고기 같은 것들을 어디 학교 급식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생활화되는 것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2등급이 이제 보게 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식당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쓰는 거. 그 3등급. 우리가 가서 이제 먹는 것들은 3등급, 4등급이거든요. 거기 티본 스테이크 같은 것도 싸고 이제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빕스나 이런 데 들어온 게 호주에 다 3, 4등급 고기들이 빕스에 들어와서 팔린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마트에 가게 되면 호주의 뭐 안심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제 미국보다 이제 호주가 조금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거기 걸 이용해가지고 뭐 가게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게 취미 삼아 재미로 한번 여러분들 뭐 노르웨이, 영국 이런 데들의 인증 마크들을 보게 되면 어떤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는 거면 누군가 선물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떤 인증을 받았는가 한번 보고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친환경 뭐 유기농 하게 되면 농림축산부에서 이제 유기농 닭, 유기농 소 이런 것들을 약간 무농약 이것도 이제 농림축산부에서 얘기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뭡니까? 이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을 하고 이 어류들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때는 중요한 게 이 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에 항생제를 사용했나 안 했나. 무항생제하고 녹색 인증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 프렌들리라든가 뭐 바이오 뭐 내추럴 100% 오가닉 이런 마크들을 눈에 익어서 봐보게 되면 이런 유사 마크를 이용하는 것들도 활용하니까 집에 있는 제품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하나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제품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유기농 제품은 신선하고 맛있어요. 맛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기농을 이용하면 화학물질 섭취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이용함으로써 토양과 수질 오염을 감소시키죠. 그리고 유기농 통해서 이런 관행적 농업이라고 하잖아요. 유기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그 오가닉 마트 해가지고 별도로 가게 되면 한 번씩 해외 여행을 하거나 이런 데를 꼭 가보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생긴 것들이 어떤가, 색상 같은 거 보고 마크들은 어떤 것들을 보는 거를 여러분 여행이나 이런 거 하면서 한번 보는 거를 가고 우리나라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내 이름과 가문을 걸고 하면서 그 내세우는 게 있는데 이 서울에서는 가장 이제 쉽게 하는데 각각 구에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양재역 역사 안에 보게 되면 또 친환경 아니면 나눔해가지고 뭐 미랄복지대단에서 이런 친환경 제품들, 화학 제품을 적게 쓴 제품을 파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참고로 하고 이런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한살림 친환경 뭐 직거래 장터라든가 여기에서는 어느 그 회사나 특징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거 뭐 참거래 농민장터 뭐 거기에 나오는 제품들이 100% 퍼펙트하다는 못하지만 이 소위 필터링 해가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 그걸 꼭 지방의 그 직거래 지자체에서 난 이런 것들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주는 것도 이게 지구촌을 살리는 길도 되지만 우리 멘탈 웰리스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토종꿀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하고 초록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이제 외국도 또 뭐 이팜 같은 데 이런 데들은 오가닉 푸드에서 오푸드 이런 거는 외국의 이제 제품들 같은 거를 이제 국내에 들여와 가지고 이거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이제 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지리산 뭐 진사골 유정란 같은 경우 이런 데 보게 되면 닭 키우는 영상들하고 맑은 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에 유정란 이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양평에 가면 양평의 두물머리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막히고 거기에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 그 실약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두물뭇 농부시장이라는 게 이제 열립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넷째하고 이제 둘째 토요일 10시에서 3시까지 이런 도깨비 시장처럼 열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가게 되면 자루나 봉투, 집신 위에 토마토를 넣고 또 이런 바구니들 직접 짠 거 위에다가 이런 걸 올리는 것들로 이제 생겨나는 것들. 자기 주소를 써놓고 이게 북한강 철도 쉼터 아래에서 이걸 하거든요. 거기 가면 볼거리들도 많습니다. 각각 그 행사 때 이제 10월 되게 되면 행사 축제 5월에 많이 하잖아요. 또 결실, 추수감사절 할 때 이런 거 추석 전후에서 이런 것들을 난 지자체나 제 생각으로는 각각의 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추석이나 이 직거리 장터에서 각각 서울에 보게 되면은 전국 그 팔도 도민회가 다 있거든요. 도민회에서 직거래 장터를 유지해서 그 지방 지역에서 가장 그 검증된 제품들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면서 이제 지역 알리기라든가 나중에 그게 관광 문화 이런 상품으로 연결되는 것도 멘탈 웰니스에서 이 문화적 측면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토양의 건강,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유기농 농사를 지으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들을 생활화하려면 도시에서 하는 거하고 지역에서 하는 거하고 인교 무슨 터밭이나 펜션에서 하는 것들은 각각 역할들이 달린데 그게 나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가장 쉬운 거는 화학제품, 일회용품 줄이기. 요즘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도시에서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소비 패턴을 만드는 게 오버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해야 유기농이 본질적인 것들을 유통기간이나 천연의 영양 성분들을 살릴 수 있고 소비 패턴을 바꾸고 그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낭비를 줄이면서 이제 시골 인교로 가서 이제 자기 지역이 한 평, 2평, 3평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평 정도만 여러분 뭐 서울 같은 거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인근 해가지고 주말농장 친환경 주말농장에서 서울시에서 체크하는 거는 무기화학물질을 쓰나 안 쓰나 체크하고 농약을 쓰나 안 쓰나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그걸 안 쓰기 때문에 농산물들은 보기는 울퉁불퉁한데 또 잡초들이 또 잘 자라요. 그래서 그때 텃밭이나 화초 재배 자연 가꾸기를 하면서 그거에 정성을 다하고 주변 환경, 토양, 물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만들어 주게 되면 여러분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 그런 데서 하나하나 거를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연결하고 또 만약에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 요즘은 다 1인 미디어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제품들을 아니면 자기가 자주 가는 도심에 있는 소형 마트들에 이런 것들을 딱 며칠만 해서 며칠 후에는 뭐 폐기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로운 혜택을 하는 거, 유기농 생활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하겠습니다.